자, 아까 얘기 못했던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 그 얘기하고 오늘 내용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폼에 딱 맞춰진 걸 되게 좋아라 해요. 그래서 딱 정해가는 스타일대로 요 문제를 몇 분할, 요 문제 몇 분할 이렇게 좀 풀어가는 연습들 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들이랑 예전에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끼문고예요. 뭐 저희 아이가 뭐 서초고등학교에, 저희 아이가 뭐 보인고에, 저희 아이가 뭐 정신여고예요. 학교별로 대비해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단대국어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왜냐면 진도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은 그래요. 근데 수학은 그렇게 진도가 많이 다르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연합반 형태, 그러니까 연합반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걸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가면 실은 개개인의 어떤 니즈, 그러니까 가려운 것을 다 긁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학교 시험지들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특강하면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학교 시험지 양식들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학교들마다. 해마다 보면 보통 몇 문제 패턴이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취합을 거의 끝내가는 시점입니다. 다는 못해서 솔직히 다는 못했고 거기에 이제 아마 한 2주차 때부터는 아마 그 학교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자 다 양식대로 다 다른 걸 제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좀 연습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28개짜리 아까 제가 28개 학교를 해당되는 편집된 거를 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본인 학교 거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개별적인 접근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릴 때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졸리면 뭐하라고? 나가라고. 괜찮으니까. 편의점 한번 갔다 와도 되고 바람 쐬고 와도 되고 상관없는데 제발 좀 온전한 상태에서 공부하자. 이게 목적이고요. 졸리시면 뭘 씹거나 드시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과자만 아니면 되는 거. 과자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것만 아니면 상대방이 피해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젤리를 드셔도 되고 껌을 드셔도 되고 사탕을 드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맙시다. 대신 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여러분을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지 고민되거든요. 왜냐면 특강 때 했던 내용 또 다르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야 이건 나오는 거야, 이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딱 신경을 곤두 세우셔서 정확하게 잘 캐칭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눗셈에 관한 이야기, 식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참고로 다음 시간이 나머지 정리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얘기만 해봅시다. 자, 1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봐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다라고 하는 과정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 보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과정의 1번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쭉 설명되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텐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접 나눌 수 있는 용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접 나눌 수 있는 용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래 나눗셈을 우리가 언제부터 고상하게 인수정리, 나머정리 언제부터 그랬어. 그렇지 않았어. 대부분의 형태는 직접 나눗셈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상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엇갈리는 거지.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얻어낸 것 중에 하나가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적인 게 있으니까 제발 직접 나눠보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고. 괜찮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 고급적인 스킬을 배우시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오늘 좀 직접 나눗셈 하는 걸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그 유형을 제가 지금 사드릴 텐데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11쪽입니다. 11쪽 과정에 거기 예제 문제를 제가 하나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 11페이지 보시면 예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직 여러분 복소수를 안 나갔지만 이미 여러분 선행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x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갖다 계산해라? x의 4제곱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오케이? 요거 방법론을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찾아가 보자. 자, 첫 번째. 자, 일단 저는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까를 먼저 보니까 일단은 여기 i라고 하는 것과 루트라고 하는 형태는 되게 불편한 수식이란 말이야. 쟤네들 좀 넘겨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식이 되고 양변에 갖다 뭐 해줘요? 예, 나눠줘요. 제곱해줘요. 뭔 소리야. 제곱해줘요.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4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4는 제로가 되면서 0이 아닌 숫자 4로 갖다가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식은 뭐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겠어? 이거지 뭐.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방식은 비열이라고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은 과정에 물론 특수한 해가 있어요. 제가 소개할게.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거 갖다 곱하면 좌변의 수식은 이게 돼요. 그래서 x3승은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특별한 경우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를 하면 저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차수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가급적 오른쪽에다 무조건 1차수를 놔둬요. 왼쪽 2차수. 그러면 지금부터 차수를 올리는데 무조건 항상 오른쪽이 1차수가 되도록 유지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x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럼 어차피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과정에 x제곱이 동일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이게 뭐다? 얘가 1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수를 올리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오른쪽은 항상 몇 차로? 1차에 관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물론 상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의 x4승이 x였고 x3승이 1이었고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얘는 당연히 4다라는 결론으로 동일하게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해라. 자, 무슨 소리냐? 셈, x의 4제곱 이거를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쌤, 0이잖아요. 0으로 못 나누잖아요. 맞아요. 0으로 못 나눠요. 근데 우리는 는 0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문자로 바라보고 나눠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최고차에 대한 부분을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식이 쓰도록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빼버렸더니 얘가 어떻게 식이 구성이 되냐면 두 개가 사라지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때렸더니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뺐더니 얘가 4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수식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이걸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었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썼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들이미는 거죠. 뭐다? 얘가 0이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다? 는 제로를 만든 그 수식으로 나누시고 그 나눈 거가 결론적으로 검산 과정에서 얘가 항상 뭐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이게 나머지가 됐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차수를 갈 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1차로 유지하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직접 나누셔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당황들 하시거든요. 아니야. 그냥 이 1차식 과정을 유지하는 것만 기억해도 되고 직접 나누시면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도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거기 12쪽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조립제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패턴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그게 뭐냐면 조립제법인데 이 조립제법은 반드시 용법이 반드시 몇 차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한정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더니 이 조립제법으로 나눠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뭘 알 수 있냐면 목과 얘들아 나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자, 밑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제 하나 지금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 문제 한번 보자. 예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fx를 얘들아 이걸로 나누었대. 그때 몫을 뭐라고 하겠다? qx 나머지를 다음 시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나머지 정도는 무조건 수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보자고. 자, 이래놓고 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로?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좀 찾아봐라 라고 문제에서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칩시다가 아니라 실제 그걸 물었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 식은 같아야 돼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들이 물론 상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에 뭔가 유사성이 있더란 얘기지.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여기를 2로 묶어내서 그 2를 어디다가 주냐면 뒤에다가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식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 결과도 뭐 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이런 거지. 원래 조립제법은 1차식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짜리? 1짜리인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거야. 1차식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2분의 1이면 실은 조립제법은 어떻게 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경우도 얼마야? 2분의 1 똑같단 말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를 조정해줘야 돼? 몫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조정해줘야지. 그래서 x-2분의 1로 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아, 이때 몫은 기존에 있던 값의 2배. 왜? 나눠주는 숫자가 절반이 되니까 몫은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다? 안 변한다는 거. 항등식의 컨셉으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직접적 예를 갖다가 직접 나눗셈을 해보시더라도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다시 보시면 몫과 나머지를 표시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로 거기 서술이 쭉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직접 나눗셈이 먼저 제일 중요하고 식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립제법에서는 이걸로 나누냐 이걸로 나누냐에 따라서 몫의 형태가 정확하게 달라지는데 나머지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실을 좀 염두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100%야 100%.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부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마지막 연조립제법, 연속조립제법 잠깐 소개하죠. 자, 연속조립제법은 뭐냐 그러면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사용하는 건데 우리 뭐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알파,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가 알파. 만약에 똑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3번을 갖다 준다라고 치면 여기가 순서대로 A가 나오고 얘가 B가 나오고 얘가 만약에 C가 나오고 얘가 D가 나왔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잡았죠? 주어져 있는 어떤 수식 자체가 알파 3번 연달아 조립되면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는 뭐더라? A가로의 x-알파의 세제곱 B가로의 x-알파의 제곱 x-알파의 1승의 앞쪽에 C 플러스 맨 마지막에 D라고 하는 어떤 문자? 요 나눠주는 그 1차에 관한 내림차순 정렬을 쓸 때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얘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F의 2.01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거 막 4승 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얘네들을 연달아 무엇인가를 뭔가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나머지 정리해서 한번 더 얘기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6번 봐보세요. 2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죠. 왜? 그거를 내림차순 정렬을 표현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씩 올라간다는 사실들을 느낌적으로 보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2개, 아주 쉬운 거 2개, 지금 이미 했던 내용 2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죠. 35번하고 36번 한번만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35번과 36번입니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풀어봐봐. 35번과 36번. (35번과) (36번) 문항입니다. 나눠주는 숫자가 더 커졌는지 작았는지 판단하시면 몫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잠깐 넘겨봐 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뒤에 답지 드렸습니다.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벌써 마무리 해볼까요? 뭐 답은 쉽게 나오시잖아. 35번에 대한 정답은 나눗셈 직접 하셔도 되고 차수 올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정답은 4번 나오고요. 36번은 나눠준 숫자가 최고차 개수가 바뀌죠? 그죠? 3배가 되냐 뭐 이렇게 관계니까 정답은 2번의 답으로. 나머지는 절대 안 바뀐다는 사실 주목하시고 가시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최고난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난도라는 표현은 그렇고 시너지의 고난도 문제 요거랑 똑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익숙하게 봐주세요. 자, 37번 봐봅시다. 여기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좀 변형했던 형태입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나머지는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가급적 수식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직접 나왔으면 하던가. 그럼 지금 현재 보시니까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를 rx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았고 요거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에서 이거의 차수에 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m차례, 그럼 요때 gx가 얘가 n차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m이 n보다 크거나 같대 라고 했을 때 얘랑 얘에 대한 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건 뭐야? 당연한 거, 확실한 건 뭐야? 첫 번째 확실한 거, 일단 이 rx는 뭐가 돼야 돼? n-1차 이하가 돼야 되지? 이하. 왜냐면 상수일 수도 있고 2차로 나누면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게 뭐니? 얘가 n차면 얘는 뭐야? n-n차 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얘가 5차야, 얘가 2차야, 얘가 3차겠지 당연히. 그쵸? 오케이, 그 내용을 일단 찾습니다. 기억번 DQ, 기억번 DQ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DQ가 뭡니까? Q의 차수를 물었죠? n-n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죠. 니은번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m하고 n이 똑같대요. m하고 n이 똑같다고? 이거랑 이게 똑같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qx가 상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상수가 반드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dr 그랬거든요. 자, 그럼 써볼게. dq다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얘가 제로라고 한 건 클리어. 얘가 제로래요. 그렇습니까? 따져보자. 얘가 3차야, 얘가 3차야, 얘가 상수야. 2차 이하지? 그렇잖아. 제가 3차라고 해서 얘가 상수란 법은 없잖아. 2차 이하니까 꼭 얘를 0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니은번은 아웃되는 거겠지. 뒷번 가볼까? 자, 디귿번. 어우, 또 짜증나게 또 조건들을 더 벌려놓고 있어. m 더하기 n이 5래요. m 더하기 n이 5래. 근데 누가 더 커? m이 더 n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생각해봐. 5빵, 그죠? 4일, 3이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거 아니냐. 차수니까. 6차, 그럼 얘 마이너스 1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관점에서 5빵, 4일, 3이밖에 안 된다. 왜?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요청했었는가를 좀 보니까 dq 더하기 dq dr이라고 한 놈이 얘가 3이면 m 더하기 얘가 dr이 얘가 4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얘기 확인하는 거지? 가보자 얘들아. m이 5고요 n이 5면요 당연히 얘는요 5차죠. n-n이니까 n-n이니까 얘가 얼마야? 3차죠. 얘가 1차죠. 뻔한 거 아니야, 그지?
야 그러면 dr을 더했던 얘가 3이래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3이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말이 되니 차수가? 얘가 그럼 3이 되면 얘가 빵이 돼야 되고 이거 가능하잖아. 이게 되면 얘가 2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조건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었냐면 dq가 dr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그럼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답정너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봐봐. dq가 지금 현재 얘가 3이야. 그럼 dr이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인 거지. 그럼 그때 m이 얼마야? m이 4인 거잖아. 그럼 여기 4인 거잖아. 더해주니까 얘가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문제 나온 거 이 두 개밖에 없어. n차, n차, n-n차 얘는 n-1차 이하 이거 갖고 문제 만든 거야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딱 뻔하다는 얘기야. 얘 이런 거. 리을번. 자, 리을번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D급번이 정답이어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답이다. 네, 1품에도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니까 한 번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 차수는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 요거. 네? 이 컨셉밖에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더라도 다 돌아가면 다 저 노란색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 보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제가 42번 하나만 더 보죠.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몇 가지 이제 부탁을 드려보고요. 또 다음 번에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똑같이 나왔어. 그때 얘를 또 이렇게 가져갔어. 자, 그리고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의 차수가 뒤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기억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기호들을 써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얘보다 차수가 크다. 얘는 얘거의 차수보다 한 차수 낮은 거 이하다. 이 얘기네. 그럼 가보자. 얘들아 fx-rx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fx-rx는 gx 곱하기 qx네. 얘 곱하기 얘네. 뒤에 따라오는 게 없네. 그 말은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인수 정리. gx 나눠 떨어지잖아. 나눠 떨어지잖아. 인수 정리. 그래서 기억번은 오케이. 자, 니은번. fx하고 gx를 여기다 더했대. fx가 뭔데? 이거. 이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를 묶어달래. gx를 더해달래. 그럼 gx를 딱 묶는 순간 뭐가 생기니? qx 더하기 1이 생기고 뒤에 뭐가 남니? rx. 어차피 얘는 얘보다 차수가 낮았고 얘로 나눌 때 얘도 차수가 낮으니까 얘가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오케이. 디귿봐. 이번에 fx를 몇 차로? qx로 나눴어. 그럼 여기 주어진 얘가 문제 속에 뭐다? 나머지가 rx 안 바뀐대요. 그렇습니까? 자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얘가 5차라고 해봐. 얘가 3차로 나눴어. 그럼 얘가 2차 이하야.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2차지. 2차. 이렇게 생각해봐. 원래 얘가 얘를 기점으로 3차로 나눴을 때 몫이 2차고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순서를 바꿨어. 얘가 2차가 됐어. 나머지가 이상하지 않냐? 2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돼? 2차가 걸리는데. 안 되는 거지. 이거밖에 실제 안 한다니까. 아무리 복잡한 거든 어찌됐든 간에 차수에 관한 얘기는 딱 건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요거의 관계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요.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죠. 자, 뒤에 연습 문제. 아까 시너지 대표 문제 있었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난도 문제로 돌아가 주시고요.
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요걸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거 보시냐면 120번하고 123번이 있습니다. 프린트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120번부터 123번, 120과 123번을 풀어주시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난도 문제 보시게 되면은 75번하고 78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75번과 78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패턴. 공식 잡으시라고 잡아드리는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네, 시간은 어디 있어? 4분? 네, 4분 잡고 가겠습니다. 스피드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120번 110번하고 그 다음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뒷전 넘기시면요 123번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고난도라고 해도 계산이 약간 지저분한 뿐이기 때문에 계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있는 걸로 좀 채워주세요. 앞에서 조금 볼만한 내용들을 보시죠.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마감 한번 해보세요. 163번 택까지.
대로 들어있니까 그래. 요거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생기시니까 좀 살짝 해주시고. 빼빼랑 잠깐 빠르게 보시고. 일단은 어떤 중에? 뒤에 잡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살살살살. 삼성에 가는 집이 살짝 그런데 일본에 많이 났으니까 플러스겠지? 플러스. 그럼 이게 2이고 엑스와이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xy고 이게 3, x 더하기 y 더하기 6고 x 더하기 y 더하기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이거 3이네. 확인하니까 오케이. 이제 이게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풀려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패턴은 비슷해. 그런 상황으로 쭉 가는데 그게 이제 직전 나열성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실은 차수를 좀 변형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다. x제곱을 오른쪽 1차씩 만들어라. 그게 이제 나중에 독소수편에 똑같이 적용돼서 그런 얘기니까 한번 좀 그다음에 듣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쪽 남겨 넘기시면 맨 앞쪽으로 적어 넘기시면 아까 우리 비어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비어있는 문제 한번 채워볼까? 다 맞았어? 오케이. 계산 잘 맞춰주고 있네. 잠깐 애들 좀 시간을 줄이게 이런 거 한번 좀 미리 좀 해주세요. 시간 남으시면 우리 이제 아까 프렌트에서 4번까지 오늘 숙제를 나갈 부분이어서 중간에 좀 미리 좀 채우고 계시겠어요? 맞죠? 여기까지 좀 채우고 계세요. 잠깐. 못 찾았어?
자, 저 좀 이제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시던 것까지 좀 하고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새로운 거 들어가지 말고 저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숙제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44개를 풀었지만 실은 그 안에서 거의 한 15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그죠? 남은 문제들이 이제 숙제 처리를 할 거야. 그래서 쭉 보시면서 좀 뭐 거기 중에 제가 원래 풀어줄 만한 문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냥 쭉 안 푼 것들은 쭉 풀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가 되고요. 두 번째 시너지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너지는 일단 서술형은 풀지 마. 서술형은 일단 풀지 마. 시너지에 보시면 서술형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그 프린트에도 뒤에 서술형 해갖고 돼 있는 거 있거든. 그거 한 장 풀지 마. 그리고 나머지 거 여러분 다 푼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날까지 갈 때까지 이 한 강이 끝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나가는 거는 그냥 오늘도 오리엔테이션 겸 천천히 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다음 시간에 나가는 나머 정리가 되게 두꺼워. 좀 정리해서 준비해서 다 드릴 거야. 드리는데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너지 과정의 뒷부분을 제가 빼고 드릴 거야. 제가 앞쪽 부분만 만들어 드릴 거라서 그 앞쪽 부분만 드릴 거라서 뒤쪽 부분의 시너지를 여러분 좀 준비를 해오셔야 돼. 제가 그래도 한두 권 정도 뭐 내가 혹시 시너지를 아예 다 풀어버리신 분이 있을 거야. 이미 내가 진도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학원이든 아니면 뭐 풀었던 게 있으면 갖고 와.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내가 차라리 뒤에 버전 새롭게 그냥 차라리 출력해드리면서 계속 서브해드릴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한번 책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단원이 제가 2개 단원 정도 쌓이면 제가 오답노트를 바로바로 만들어 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다시 한번 체킹하고 할 거니까 자 부탁. 이제부터 부탁이야. 부탁. 잘 들어. 니네가 채점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채점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한번 1차적으로 틀렸으면 그냥 일단 그거 뭐 어때? 상관없어. 긋고 나서 다시 풀어서 맞추시면 세모를 치든 뭐 동그라미를 치든 어떻게 치든 상관없는데 모든 게 다 동그라미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게 여러분 되는 순간 여러분 절대 실수 못 잡아냅니다. 딱 보고 정확하게 채점을 해줘. 내가 틀렸네? 그럼 틀리면 다시 풀어서 맞췄다.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답지를 보고 맞다 이거 내가 잘못 풀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생각해서 답을 내고 나서 답을 그냥 동그라미 쳐버리신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돼. 이 3월달부터는 실전이야.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진짜 실력이 전혀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채점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보고 이 친구 뭐가 문제구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쭉 올려드릴 거거든. 뭐 RPM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거 쌤 다 뽑아드릴 거야. 예를 들면 쌤 저는 아까 거기 보면 이 3승 공식에 어떤 친구들은 전개 공식들이 잘 안 되는 친구야. 실수가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풀이과정 보면 알거든. 풀이과정 지우지 말고 웬만하면 시너지 갖고 계시면 시너지에다 풀고 파일로 갖고 가시면 파일에다 풀어.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 풀어서 이런 거 틀리면 쌤 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카운팅 할 거거든. 여러분들 여기 카운팅 하도록 만들면 그거 갖고 쭉쭉 뽑아서 우리 계속 오다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돌릴 거야. 맞을 때까지. 계속 보관해놨다가 또다시 풀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져. 그리고 나중에 시너지가 다 한번 끝나고 나잖아. 뭐 할 거냐면 시너지를 탈탈탈 털어서 모의고사를 또 만들 거야. 딱 섞어가지고. 쌤 이거 한글 본드를 갖고 있어서 막 섞으면 여러분 또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또 문제가 나올지. 그런 거 한 2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 시너지까지 완벽하게 다 접근하시고 이제 시험 대비로 딱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라. 니네 친구도 어떨 거 같냐? 이 선행 많이 한 애들 4번, 5번 하는 애들 있을 거야. 뭐 실력과정까지 해도 뭐 한 6번 이렇게 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애들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만만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안 만만해. 왜? 다 똑같이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기말 때 되면 이게 작살이 나버리거든. 그래서 꼭 그런 애들 있어. 모르겠어. 여러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나 영재고 준비했던 선행 진짜 빨리 해냈던 애들 있지. 공부 안 합니다. 되게 여기 수학 상과정을 되게 무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다 했거든. 자기는 지금 수원하고 있고 뭐 미적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쪽 진도만 막 쫓아가다가 수학상에서 완전 다 날아갑니다. 왜냐? 시간 부족도 문제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단원별만 공부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가락고부터 시작해서 28개 학교고를 뿌려드린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이 자꾸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풀어서
실수 없이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한 문제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고 있어야 돼? 시험인데? 수능 시험장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 1번 문제에서 막힐 일은 없겠지만 1번, 2번, 3번 풀다가 막혔어. 물론 막히는 경우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막혔어. 어떻게 해? 아,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넘어가야 돼. 그럼 애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쌤, 제가 계속 넘기면요. 나중에 진짜 이만큼 넘길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시간 안에. 그럼 넘기라고. 그런 걸 넘기라는 거지 무작정 넘기라는 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 이거 계속 시킬 거야. 그리고 가락고등학교 시작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가락고등학교를 시작을 할 거야. 왜 시험을 자주 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시험을 봐야 여러분이 정확히 뭘 틀렸는지 알아. 자, 범위 어디까지? 고차방정식까지. 선생님, 저 고차방정식까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괜찮아.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갈 거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이제 두 단계의 테스트를 준비해 드렸어. 첫째는 여러분들 가락고등학교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 1일 테스트 4문제짜리가 있어. 오늘 이 두 개를 다 보게끔 할 건데 시간의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똑같이 동일하게 시간을 주는 건 맥스 35분 되면 끊어버릴 거야. 거기서 틀린 거면 틀린 거야. 근데 그 전에 쌤부터 25분 만에 풀었어요. 오케이. 그럼 그거하고 다른 거 쭉 가면 돼. 이해됐지? 시간 나오면 과제 쳐 그냥. 공식 다시 봐. 그러면 여러분 충분하거든. 그럼 집에 가서 할 양이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다른 거 하시면 되죠. 다른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난이도 높은 거, 더 높은 거, 더 낮은 거, 똑같은 거 개수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러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 가락고등학교 한번 잠깐 펴볼까요? 가락고등학교. 펴줘봐. 폈지? 자, 가락고등학교 지금부터 문항번호 잠깐 표시할게요. 가락고등학교 문항을 잠깐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니까 지금부터 표시할게요. 1번 체킹해줘.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다시 갑니다. 1, 2, 3, 5, 6 챙기셨습니까? 뒷장 넘길게요. 자, 뒷장 넘기시면 7번 체킹. 그 다음에 12번 체킹. 됐습니까? 14번 체킹. 그 다음에 16번 체킹. 됐습니까? 19번 체킹. 됐어요? 맨 마지막 21번 체킹. 예,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틀리시면 이제 등급 컷에 이렇게 많이 휘영청할 수 있는 다른 애들을 많이 맞추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제 나머지 거는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시간은 맥스 35분 드릴 거고 쌤 저는 25분 만에 풀었어요. 오케이 끝. 그럼 바로 채점할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옆에 개별적으로 붙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붙어서 오답 점검 다 해드리고 보낼 거야 오늘. 알겠죠?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두 번째 테스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이름 한번 써주시고요. 그 체킹한 문항들 위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어려우면 넘어가. 제발 부탁이야.